오늘은 먼저 전력 공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AI 때문입니다. AI가 반도체 생태계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몰고 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 영상이 있습니다. 자료 영상을 보고 나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AI가 요즘 핫한데 또 그러면서 점점 온기가 확산되면서 또 새롭게 떠오르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뭐가 있냐면요. 혹시 넥스트 에라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요게 이제 미국 최대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업입니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신재생 발전하는 전력 발전 기업인데요. 요 넥스트 에라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금리 지속되고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이런 회사들은 빚내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에 민감하거든요, 금리에. 그래서 안 좋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이 동반 하락하기도 하면서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을 노려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의외로 지금 이제 요 CEO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 주에도 지금 우리도 예상 못했던 한 가지 호재가 또 생겼는데 전기 수요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전망치를 2배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이번 주에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AI 덕분에 전력이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AI가 그냥 잠깐 유행하고 마는 건 줄 알았는데 야 이거 그냥 구조적으로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당연히 전력 발전을 하는 이런 회사들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턴어라운드를 노려보는 구간입니다. 일단은 본격 반등은 아직 좀 이를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수강생 전용 라이브에서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긴 한데 미국에서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는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게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에 지어지고 있는 게 AI 덕분에 데이터 센터도 하나 지을 거 2개 지어야 되고 지금 그 데이터 센터도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돼서 훨씬 더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답니다. 그냥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 같은 걸 보조할 AI 서버를 담은 데이터 센터는 전력 수요가 훨씬 많대요. 소비가 당연히 그렇겠죠. 더 좋은 고사양 컴퓨터를 돌려야 되니까. 거기다가 지금 전기차 공장도 만들고 있고 반도체 부활로 지금 미국의 반도체 공장도 뚝딱뚝딱 짓고 있고 미국이 인프라법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보조금을 뿌려가지고 제조업 공장까지도 짓고 있고 모든 제조업 부활, 르네상스 노리고 있고 거기다가 요즘 암호화폐도 핫해가지고 암호화폐 채굴도 전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기 먹는 하마들만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짜리가 아니죠. 단기로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국 전력 부족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라고까지 코멘트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지금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 부족은 이제 끝난 거고 진짜는 25년 전기 공급 대란이다. 더 심각할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오죽하면은 블룸버그에서 이번 주에 뭐라 그러냐면은 야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 발전을 다 돌려도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신재생이 문제가 아니고 석탄 떼고 화석연료 옛날에 했던 거 지금 공기 나빠지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통 에너지까지 다 연료를 활용해도 지금 미국의 전력 쇼티지 전력 공급이 올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 찾아보니까 확실히 이제 미국의 제조업 공장들도 아시아로 빠지고 이러면서 여기 이 그래프가 전력 수요 성장세인데 전력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성장률이니까 마이너스는 아닌데 성장세가 둔화됩니다. 거의 0%대로. 그러니까 그냥 매년 미국에서 전기를 쓰는 사용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조금씩 늘어나는 정도였는데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 2%대로 막 턴어라운드. 당연히 미국의 제조업 부활, 반도체 부활, 뭐 데이터 센터 패권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후폭풍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장이 더 커질수록 엔비디아가 핫하면 핫할수록 오픈 AI, 뭐 챗GPT, 구글 제미나이부터 해서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전력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어서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 데이터 센터는 전력 수요 증가가 한 10%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AI 서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게 2배, 3배로 연평균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복합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지 아마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력 공급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설명드린 이유가 약간 단기에 끝날 이슈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테마주처럼 들썩이는 주식이 아니고 공급 부족이 추세적인 이슈니까 그게 해소되기까지는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전력 솔루션, 전력 공급망을 관리해주는 기업들이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 탑 30등, 20등 안에 들어가는 주식들이 무려 3개나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튼이라고 하는 주식이 있고 올해 수익률 30%,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제 많이 올랐고 퀀타 서비스라고 하는 전력 솔루션 기업도 마찬가지고 G이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도 변압기 전력 관련 기업으로 또 묶여가지고 올해 수익률이 좋고
그런 상황이고요. 전력 솔루션 혹은 이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히 다시 주목받았던 게 원자력, 원전 관련 주식 중에 대표 주식이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있는데 이게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원자력 ETF, 원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넥스트 에라 에너지 라고 하는 유틸리티 같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발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 기업들도 이번 주에 또 들썩였는데 잠깐만 소개해드리면은 여기 보이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이 되게 생소하실 텐데 요거 뭐냐면 요게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설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전력발전 이렇게 부족한데 에너지 어디서 땡겨오지? 에너지 땡겨오려면 신재생 에너지인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원자력밖에 없다. 그래서 원자력이 가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자력 발전 누가 가장 많이 들고 있지? 보니까 소개해드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기업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넥스트 에라 에너지 대비 타사 대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도 잘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야, 원전의 시대가 또 오겠구나, 이 수혜주가 누굴까 했을 때 이게 주목을 받아서 지금 S&P 500 올해 미국 증시 수익률 2등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바짝 뒤쫓고 있을 정도로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 수강생 전용 라이브 잠깐 언급드렸던 건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야, 트럼프가 돼도 전력 공급은 올 거고 바이든이 돼도 전력 공급은 올 거라서 올해 대선에 있어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누가 돼도 원전주는 막을 수가 없다. 꽃길이다. 밀어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책상 둘 다 밀어주겠다고 선언한 교집합이 원전주라 가지고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이 또 있죠. 빌 게이츠가 이번 주에 또 이슈가 하나 나왔었는데, 빌 게이츠가 만든 소형 원자력 기업이 요 테라파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이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첫 삽을 뜨겠다고 발표를 해서 주가가 들썩이기도 했어요. 원전 기업들이. 그래서 미국 당국한테 허가 신청했다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완공 목표하겠다 했는데, 허가를 해주든 안 해주든 우린 삽을 뜨겠다라고까지 강력하게 표현했어요. 빌 게이츠는 야, 이거 원전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확신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 테라파워랑 몇 가지 경쟁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투자해놨죠. SK나 이런 기업들이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 또 이런 기술력에 또 관심 많잖아요. 원전주, 소형 원전주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요게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테라파워는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언젠가 상장도 할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돈 벌면 상장할 것 같고, 경쟁사인 뉴스케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뉴스케일이라는 기업은 상장이 돼 있거든요. 티커도 SMR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소형 원자로라는 의미의 SMR인데 요게 이제 이번 소식에 막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이제 폭락했던 이유가 원전 이거 당분간은 이제 고금리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2030년까지 무기한 보류한다 이러면서 폭락했었는데, 경쟁사인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테라파워가 야, 우리 삽들 거야. 이제 소형 원자로의 시대가 오지. 지금 미국도 전력이 부족해 죽겠는데 이거 승인 안 해주겠어. 보조금 주겠지 하면서 하니까 또 들썩이기도 했고, 정부에서 아마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인프라법, 반도체법 이런 거에 다 보조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돈 냄새 잘 맡는 인물로 유명한 게 또 빌 게이츠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또 시장이 움직였던 것도 한몫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큰일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유럽도 사상 처음이죠. 원자력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한국도 갔었죠. 한국도 포함해서 34개국이 벨기에에서 사상 처음으로 원자력 정상회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10년 만에 돌아서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그때 10년 전에 일본에서 원전 사태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세계가 이제 다 문을 걸어 담궜었는데,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원전 봉인 해제 선언합니다. 이제 열겠다는 거죠. 그래서 탈원전 이제 폐기 눈앞에 뒀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요거 때문에도 이제 다시 또 원자력, 결국은 기후도 그렇고 결국 에너지 대란을 지금 막을 수가 없는데, 당장 청정 에너지, 재생 에너지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원전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EU에서도 원전이 가장 저렴한 청정 에너지 확보 방법이다. 당장 태양광 하기도 어렵고 당장 다른 풍력 하기도 좀 어려운데, 말 그대로 원전이 그나마 그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고 본 거겠죠. 이렇게 밀어주기로 아예 정상들이 손잡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원자력, 또 차세대 에너지로 조금 주목을 받는 모습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공급 부족 관련주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오른 게 있다. 전력 관련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원자력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올해 수익률 2등 정도, 이튼 전력 공급기, 퀀타 서비스, 그리고 GE 이런 기업들이 한 10등권 전후로 순위권에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돈이 몰리고 있다. 근데 이게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묶어서 소개를 드려봤고, 그리고 새롭게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지금 고금리 때문에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안 좋은데 결국은 전력 공급 대란이
주목받고 금리도 내려가면은 부진했던 이런 유틸리티나 전력 발전 기업들,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도 다시 또 주목받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ETF 같은 경우도 좋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으니까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또 제가 기사 하나 읽다가 요 제목이 흥미롭던데 AI 반도체 전쟁 전력이 무기다. 그래서 고성능 AI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당연히 일반 반도체보다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24시간 내내 전기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게 핵심인데 분초를 다투는 AI 혁신 경쟁이 붙으면서 이제 전력, 전기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됐다. 이 정도로 지금 상당히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로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댓글에 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네요 라고 달아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보면서 전력 공급이 부족하다고 저렇게까지 지금 모든 일론 머스크부터 해가지고 주요 인물들이 경고를 하고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또 돈이 흘러갈지 한번 같이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의 본질이 에너지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후진국일수록 에너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 부족, 식량 부족, 에너지 부족 등등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 부족해서 극한의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주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형제 북한입니다. 제가 또 흑암의 세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에너지 기술이 있는데도 이를 상용화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제 AI 시대와 더불어 전력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에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 이 이슈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터질지 모르지만 이미 전조현상이 나왔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미 이 이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재룡전기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재룡전기 일봉입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보합권을 유지해 오다가 1차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1차 하락이 짧게 나오고 2차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상승 구간의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로 조선 관련주들과 소비재 관련주들을 다루겠지만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큰 흐름을 강조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캐치해내야 합니다. 개별 종목의 모멘텀을 분석하는 것보다 시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역시 큰 흐름을 먼저 보자입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급상승하는 종목 역시 일봉상에서 눌림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노리면 됩니다. 일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차트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구간에 누군가는 계속 이 주식을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이 종목도 세력주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큰 그림은 주봉상에서 파악을 했으니 일봉 차트는 최근 상황만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캔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런 장대 양봉을 보통 기준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주식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날 이 종목에 대해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슈로 급등을 했으며 그 이슈가 단발성인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차트에서 보면 알지만 단발성 이슈라면 저렇게 지속적인 상승을 할 리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캔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급등 후에 조정을 보이지 않고 도지형 캔들이 출현하면 추가 상승을 예견해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세계적인 이슈와 더불어 이 종목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엔벨선이 살짝 깨졌다가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원전 관련주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변압기 관련주들도 충분히 공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공부 싸움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CXL 관련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보고 넘어가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종목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세계적인 동박업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미에서 GPU 전문 기업의 인공지능 AI 가속기에 하이엔드 동박이 탑재된다는 금일 모매체의 보도로 인해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업이 그동안 저평가 구간에 있다가 이제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전 세계 동박업계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SK넥실리스와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정도가 이 업계를 평정하고 파일을 나누어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장 이후 반짝했다가 내리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이유는 세계 동박업계의 과열 경쟁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생산으로 공급 과잉이 원인이 되어 이 기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것입니다. 제가 이 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이미 선점을 했고 북미 지사에서 SK넥실리스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면 북미 시장도 석권할 것이라 예측되어집니다. 또한 솔루스 첨단 소재의 수장인 진대재 대표는 전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지금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총괄했던 최고의 테크니션이며 경영자입니다.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일만 없다면 올해 폭풍 성장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눈에 띕니다. 볼밴도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으며 동시에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하락 추세나 횡보 구간에서 이런 캔들은 매집봉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점 매집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승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니 더욱 뚜렷하게 세력들의 작업이 시작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투자 가치가 없는 기업이라면 누가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겠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차트에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이 바닥에서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상황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차트 끝부분에 원으로 표시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밑에 거래량 볼벤을 지워보겠습니다. 작기는 하지만 저것이 제가 말하는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 횡보 기간에 거래량이 바닥에 붙어 있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의미 있게 상승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늘 급등이 나올 것을 예견하고 주가를 매입한 것이 아닐까요? 전조현상입니다.
그래놓고 오늘 급등이 나온 것입니다. 61선의 하락 각도가 급한 상태에서 61선을 뚫어주기는 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최초 상승이 시작되었으니 이 주식은 치고 올라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차트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권리락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는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였고 무상증자는 유통물량을 늘리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뜬금없이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분명 이 기업 내부에서 앞으로 기업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나자 오늘 뉴스가 터진 것입니다. 뉴스와 함께 급등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우리 개미들이 사전에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분석,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슈, 그리고 차트상에서 전조현상 등등을 조합해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불개미 군단이 창립되면 섹터별로 나누어 이런 기업의 움직임들을 다 잡아낼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정도 되는 트레이더 1000명이 섹터별로 나누어 분석을 한다면 이런 움직임을 사전에 못 잡아낼까요?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시장에서 실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의 동향도 알아야 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황에 대해 분석할 줄 알아야 하고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력을 쌓아가고 작은 힘들이 모여 거대한 연대를 형성하면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투자 그룹으로 성장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 시장에서 얼마나 부각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상황을 지켜보면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일 핫한 인공지능 GPU와 관련된 이슈이니 그냥 단발성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공지능 GPU 가속기에 탑재되는 초극박, 고강도, 고연신 등의 특성을 갖춘 하이엔드 동박이니 작은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CXL에 대해 똘똘이에게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주식시장에서 고대역 폭메모리인 HBM에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HBM 다음 주자로 CXL이 새로운 디램 규격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말 삼성전자의 CXL 관련 제품의 상표 4개 출원 소식에 CXL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CXL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이다. CXL은 반도체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중앙 처리 장치, 그래픽 처리 장치, 메모리 등의 여러 장치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CXL은 AI와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고성능 연산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로 다른 기종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기술 규격이라고 할 수 있다. 시스템 전체 메모리의 효율적 이용이 목적으로 차세대 HBM 후보이기도 하다. CXL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경우 2023년 12월 CXL 메모리 동작 검증에 성공한 바 있고 국내 IP 기업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가 국제반도체 콘퍼런스인 memcon 2024에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고객사 확보에 나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2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미국 반도체 학회 memcon 2024에서 AI 시대의 HBM 및 CXL 메모리 혁신 주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이를 통해 삼성 CXL의 성능과 솔루션, 전략 등을 공개했다. 삼성전자의 이 연설에는 실리콘밸리의 IT 및 반도체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CXL은 중앙 처리 장치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메모리 반도체를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높이는 차세대 기술로 포스트 HBM으로 각광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memcon 2024를 통해 CXL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조연설에는 부사장급 임원 2명이 나섰다.
이후 열릴 파트너 프레젠테이션에서도 2명의 부사장급 임원이 CXL을 직접 소개한다.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미래 메모리 아키텍처를 위한 삼성의 CXL 및 HBM 솔루션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파트너 프레젠테이션에서 CXL 기술과 CXL 연구, 현황 등에 대해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의견을 교류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CMMH, CMMD 등 차세대 CXL을 전시해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개한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대역 폭 메모리 HBM에서 한 발 늦었다는 주주들의 지적에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CXL과 PIM은 다양한 고객과 협의의 실제 적용 등을 진행하고 있고 곧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SK하이닉스에 밀려 초기 HBM 시장을 선점하지 못했던 만큼 삼성전자는 mem콘 2024를 통해 초기 단계인 CXL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먼저 고객사를 확보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CXL은 메모리 기업 혼자 주도가 불가능하고 여러 기업이 새로운 방식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해 고객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빠른 생태계 구축이 삼성전자에게는 유리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HBM을 선점하지 못한 것을 뼈아픈 실수로 인식해 CXL에 공을 들이는 듯 하다며 이번 행사에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이목을 얼마나 집중시키느냐가 향후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아직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CXL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CXL은 다수의 메모리 반도체를 연결해 거대한 공용 메모리 풀을 형성하는 기술로 서버 구조를 바꾸지 않고 메모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AI를 위해 아주 적합한 방식입니다. AI 빅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혁신적인 기술이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조만간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라 합니다. 향후 2027년까지 이 시장이 약 156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고 합니다. CXL 대표 관련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셈 주봉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검사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그동안 주로 매출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했는데 삼성과의 협력 소식에 CXL 관련 대장주로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올 초부터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유의미한 거래량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전조 현상을 보이는 종목이 발견되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종목의 모멘텀을 공부해두고 시황에 따라 이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다가 상승 초입이다 싶으면 바로 따라붙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3분기 정도의 CXL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미 이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주가가 급등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타임 늦은 것이지요. 올 초 제주 반도체 같은 팹리스 업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시장 상황에 집중하느라 이 섹터를 놓친 것입니다. 아깝네요. 하지만 아무리 상승세가 좋은 종목도 눌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급락한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로 급락이 나온 것입니다. 전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일종으로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에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기에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바로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즉 상승 모멘텀이 좋은 종목은
일시적인 악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지론이 대세를 따르자입니다. 이 종목이 1년 후, 2년 후, 혹은 3년 후에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저는 감히 상상이 갑니다. 똘똘이가 잘 설명했듯 삼성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고자 CXL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 주위에서 주식을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하는 이유를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거머리 같은 지인이 한 명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추천주 딱 하나만 선정해달라고 졸라댑니다. 이게 약보다는 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알지만 지금 눌림이 나온 상태입니다.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하락세를 이어가며 61선 근처에 와 있습니다. 제가 모멘텀이 좋은 종목은 대개 61선을 깨지 않고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등의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조지표에서 아직 반등의 신호는 없습니다. 앞부분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앞에 급락 후 반등하는 지점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부분처럼 반딧대거지가 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앞부분처럼 도지형 캔들이 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앞부분처럼 공중 부양선을 뚫어주는 장대 양봉 같은 것이 출현해야 확실한 반등의 신호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을 만들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영상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좋지 않네요. 개보린 먹고 다시 잠을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CXL 관련주들도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숙제만 많이 드린 것 같네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력 관련주, CXL 관련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섹터입니다. 여하튼 AI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끝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AI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나 표적 항암제 등의 시뮬레이션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안 분야에서도 AI 해커가 등장할 것이며 AI 방어 시스템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두통이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AI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 한적한 전원 생활을 즐기는 것이 꿈인데. 내 팔자야. 죄송합니다. 신세한탄으로 이어졌네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